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올해 2022학년도 인천 지역에 최종 합격한 교사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선생님들께 제가 해왔던 공부 방법에 대하여 짧고 간결하게 수기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공부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합격 수기 보시면서 천천히 쉬어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저는 제가 준비하면서 저를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저는 7살 딸아이를 육아하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엄마 고시생이라는 표현을 해보았고요. 육아보다 공부를 더 좋아하고 즐겨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공부할 때는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30대이기 때문에 30대가 갖고 있는 열정이 있었고 스터디를 통해서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집안 살림과 육아 공부를 모두 병행하면서 임원고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얻고 빠르고 정확하게 인출해내기 위해서 스터디를 다양하게 활용을 했고요. 저는 1차를 준비하는데 아주 큰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3번의 1차 시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3번 모두 다 1차 시험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1차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1차를 합격해야 2차의 길이 있기 때문에 1차를 더욱더 매진하고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PPT가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생님들께 가장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합격 수기가 아주 많아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이미 최종 합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감, 자존감에 대하여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제가 어떻게 시간을 관리했는지, 특히 일병에 가거나 육아를 병행하는 선생님들께서 알아두면 저렇게도 공부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스터디를 여러 개 했다고 했는데요. 어떤 스터디를 운영해 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강론을 빠른 회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막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2차는 과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하여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격 수기를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격 수기는 아주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합격 수기를 보면서 저 하나의 방법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격 수기에서 어떠한 것은 정말 이건 나도 괜찮네, 나도 해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런 건 나도 시도해봐야지 하며 적용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 수기는 합격자의 수만큼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아주 많은 수량의 합격 수기에서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가장 내 스타일과 적절하게 맞는지를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선생님들께서도 제가 이야기한 합격 수기에서 일부분을 발췌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정말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것도 효과가 좋은 걸 하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합격 수기를 선생님들께서 많이 찾아보시고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적용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개론, 강론 1차, 2차 준비하는 그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이미 최종 합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멘탈을 관리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임용은 정말 외로운 싸움이었고 전 정말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운 싸움이었고 나와 스스로의 약속, 그리고 나를 위한 공부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정신, 멘탈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멘탈을 관리해서 내 정신을 지배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졸음을 참는 것도, 졸음을 참는다는 게 내가 졸리면 쓰러지는 걸 억지로 참는 것보다 내가 공부해야지,
또는 내가 지금 여기까지 해야지 하면서 정신적으로 계속 내 스스로 멘탈을 관리하고 졸음이 오거나 몸에서 집중력이 흐려진다고 할 때 이때 계속 지배를 하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떠올렸어요. 제가 떠올릴 수 있었던 건 바로 내가 합격이라는 목표였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내내 3년을 공부하는 기간 동안 저는 정말 합격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첫날, 둘째 날, 첫 해, 둘째 계속 해가 될수록 또 합격이라는 거리에 합격이라는 목표에 제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는 과정이 정말 행복했어요.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공부하는 게 힘들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공부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나를 위해 향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행복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육아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매우 큰 축복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은 공부를 오로지 전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공부를 올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 승리를 이뤘고 결국에는 즐겁게 공부하면서 최종 합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기 엄마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또는 일을 병행하거나 기타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서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엄마 고시생이란 무엇일까요? 육아, 집안일, 살림, 신랑도 신경을 써야겠죠? 온갖 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엄마 고시생에게는 시간이 정말 부족해요. 그 24시간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이 많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나는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 24시간 중에서 8시간 숙면을 취하고 15시간을 공부해도 점심 먹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 고시생, 육아나 일을 병행하는 선생님들께서는 24시간을 쪼개서 활용하는 데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고 활용해 보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1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겼습니다. 독서실에는 엄청나게 집중력을 발휘했어요. 제가 독서실에 갈 수 있는 시간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을 태워서 보내고 하원을 맞이하기 전까지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독서실에서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초단위로 초집중하면서 공부를 했고 화장실을 가는 시간을 최소화했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공부를 하기 위해 9시에 착석을 했다면 1시간 단위로 쉬는 시간을 두지 않고 그냥 끝까지 3시, 2시 이후까지 계속 공부만 했었어요. 그리고 10분 단위의 플래너를 사용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플래너를 사용할 때 10분 단위로 기록하게 되었을 때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떠한 공부를 했고 또한 쉬거나 기타 점심시간 등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시간을 관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24시간이 나와 있는 10분 단위의 플래너를 사용하여 제가 오늘 하루는 어떻게 시간을 관리했는지 매일매일 누적하며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성이 이루어진다면 다음 날에는 더 좋은 발전과 효과가 있었겠죠? 점심시간을 저는 사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육아하고 일을 병행하거나 짧은 시간에 공부해야 하는데 점심시간을 1시간이나 두게 된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큰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치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따로 두지를 않았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은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아주 빠르게 공부를 집중해서 하려면 쉬는 시간이 30분 이상 길어지면 그 다음 흐름을 패턴을 다시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 시간에는 보통 우리가 짧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을 병행하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가장 많이 점심시간에 먹었던 건 컵라면이었어요. 5분 컷이면 됩니다. 물을 붓고 준비해서 마무리 뒷정리하고 다시 앉기까지.
독서실 휴게실에 딱 5분만 있으면 점심을 다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컵라면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이 임박한 모고 시즌에는 아래층에 있던 편의점 또는 빵집에서 빵을 엄청 많이 사놓고 그냥 하루 종일 빵을 먹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1인 독서실에서는 좀 섭취가 가능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문제를 풀면서 먹던가 휴게실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라면을 먹거나 이제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도 먹을 수 있고 문제 풀 때는 또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보면서 보통 짧은 시간이지만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동 시간을 활용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서실에서 저희 집까지의 거리가 매우 먼 편이었어요. 항상 버스를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이동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제가 효율적으로 시간을 썼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 또는 걸어가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에 암기장이나 구조화 자료를 주로 많이 보았습니다.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에 본인 선생님들께서 녹음했던 자료를 귀에 꽂고 걸어다니면서 계속 듣게 된다면 저는 무의식 중에 계속 그 녹음했던 자료가 제 머릿속에 담아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는 자녀를 재우는 과정에서도 밤에 이어폰을 껴놓고 강의나 또는 제가 녹음했던 자료를 들으면서 딸을 재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과 중에서도 제 일상생활에서도 녹음 자료를 계속 자연스럽게 활용하면 이동하는 시간 또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짜투리 시간에도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아맘, 특히 일을 병행하거나 아기를 키우는 엄마 선생님들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잠을 줄여야 합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요. 정말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은 아이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있는 시간입니다. 이 외의 모든 시간은 가족을 위해서 분할해야 하는 시간이고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위한 시간은 숙면, 자는 시간입니다. 그럼 수면 시간을 줄여야 내 공부 시간이 나와요. 정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저는 잠을 자지 마라라고 말씀을 과감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잠을 잔다면 누군가는 그 시간에 공부를 할 것이고 누군가는 하지 못했던 것을 마무리 지을 텐데 내가 잠을 자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고 그대로 다음 날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잠을 줄여야 되는데요. 보통 저는 딸을 3년 공부하는 동안 5살, 6살, 7살이었어요. 항상 8시에 온 집안에 불을 껐습니다. 7살에도 8시에 불을 껐죠. 저녁 8시가 되면 모든 집에 불을 끄고 잠이 들면 9시에서 9시 반, 9시 반이면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0시부터는 집중을 해서 2시까지, 4시간, 2시인데 보통 2시 반, 3시까지도 가더라고요. 밤에 또 4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낮에 힘들었다 하면 그냥 8시에 같이 잠들면 돼요. 그러면 새벽 3시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3시, 4시에 일어나서 아이가 일어나야 하는 7시, 이 사이에 새벽에 공부를 하게 된다면 자는 시간은 똑같고 밤에 공부하는 시간만 변경된 것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컨디션을 보시면서 잠을 줄여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잠을 줄이다 보면 다음 날에 영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정신적으로 멘탈을 꽉 부여잡는 수밖에 없어요. 밤에 못 자서 낮에 영향을 받으면 밤에 자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밤에 자는 건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낮에 독서실에서 온 것도 당연히 공부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해서 낮에 힘들어 하시기보다는 계속 정신을 꽉 부여잡고 멘탈, 정신 승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9시에 독서실에 가면 커피를 먼저 마셨어요. 아무래도 커피를 많이 마셔야 잠이 오는데 좀 영향이 덜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이게 생활 습관이 됩니다. 어느 날은 5시간 잤다가 7시간, 8시간 잤다 하면 힘든데 계속 5시간 자면 그냥 5시간에 몸이 적용이 돼요. 적응이 돼서 이제 잠이 줄었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밤에도 낮에도 고시생이니까 나는 이 정도 생활을 해야 돼 라고
각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줄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래야 공부 시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정말 딸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어린이집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제가 공부를 하고 밤에 줄여도 그래도 공부 시간이 부족해요. 그냥 비교가 되는 거죠. 누구는 12시간 하네, 누구는 13시간 하네. 나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시간이 없어. 할 수 있는 마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먹지 않으면서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정말 미안한데 유튜브를 엄청 과하게 많이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있기 전에 5살 때 이때는 키즈 카페에 데리고 가서 무제한의 시간권을 끊어요. 특히 주말에요. 토요일, 일요일 날. 그러면 3, 4시간 또는 더 긴 시간 동안 아이는 혼자 놀고 저는 키즈 카페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주변에 많은 애기 엄마 선생님들이 키즈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인지라 어렵지만 이렇게라도 시간을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혹시 도움이 된다면 시댁, 친정, 부모님들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위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 이제 시어머니께서 자녀를 돌봐주셔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일 1년 365일, 한 달 30일 저는 그러니까 30일 중에 하루 정도 오프를 하고 29일 정도 공부를 하면서 수험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녹음할 때 썼던 자료입니다. 선개념과 오개념이 있고 대안적 개념 구조. 지금 짧게 2, 3초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방금 나왔던 녹음 자료는 제가 이동하면서 자주 들었던 자료예요. 저는 기본서를 제가 제 스타일대로 읽으면서 많이 녹음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눈앞에 책이 없어도 이동하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기본서를 제가 머리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음 자료도 선생님들께서 나만의 스타일로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제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처음 보는 예시 또는 틀렸던 거 또는 내가 정확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잘못 알고 있었던 개념들 여러 가지들을 제가 녹음을 하면서 또 반복하면서 보고 기본서도 보고 녹음 자료를 들으면서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계속 떠올리며 무의식 중에 공부를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음 자료도 선생님들께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1에서 5월 상반기는 시간표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7시 10분에 저는 일어나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준비를 해야 했어요. 아침 먹이고 하려면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8시 30분까지는 정말 빠르게 아이를 위해 온갖 시간을 다 투자하면서 제가 독서실 갈 준비도 같이 합니다. 여기에서 8시 30분에 아이를 차를 태우고 저는 그대로 독서실을 갔어요. 대부분의 엄마 선생님들이 아이를 등원시키면 집으로 갑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집으로 가면 집에서 다른 무언가를 하게 돼요. 빨래, 청소, 설거지 등 그 외에 집안일 등 여러 가지를 한 개를 하게 되면 그냥 시간이 순식간에 2, 30분 또는 1시간이 후딱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를 차에 태워보내고 그 순간 바로 독서실을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려고 나올 때 저 또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왔다는 거겠죠. 그렇게 집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서 시작을 해야 저 또한 하루를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9시에 착석을 하면 3시 30분까지 개론, 방론, 회독하고 문제를 열심히 풉니다. 제일 중요한 메인 공부를 하는 거예요. 9시에서 3시 30분 이 시간 동안에 저는 점심시간은 보통 20분은 가졌던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이라고 따로 두지는 않았고 정말 내가 머리가 힘들면 저는 강의 보는 게 쉬는 시간이었고 정말 그것도 보기 싫다 그러면 구조화 자료를 넘겨보는 게 저에겐 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실에 앉아서 쉬는 시간이라고 정하고 다른 걸 하는 것보다는 조금 머리를 덜 쓸 수 있는 좀 쉽게 할 수 있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3시간 30분이지만 6시간 30분이지만 온전히 내가 집중했던 시간은 6시간, 최대 6시간까지라고 봐요. 만약에 이렇게 많은 시간에 6시간을
9시에서 3시 30분까지 6시간 동안 집중을 하게 된다면 이 또한 많은 시간이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독서실에 바로 가시고 또는 스터디 카페에 바로 가신 다음에 아이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있는 시간 동안에 집중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자기 전까지는 저는 육아 및 살림을 했는데요. 이때는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공부를 하기도 했었고 또는 강의나 아니면 자녀가 자연스럽게 혼자 놀 수 있는 시간에 저도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은 오로지 빼고 순수하게 내가 초집중해서 나만을 위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10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서 9시 반에서 새벽 2시는 보통 4시간 반이지만 이 4시간 동안은 제가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고요. 이 사이사이에 제가 만약에 공부를 한 시간까지 포함을 하면 저는 일평균 10시간이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아했으니까 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에서 5월 상반기에는 10시간 했었고 6월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가 시작되는 시간부터는 여기에 보시면 독서실에 있는 시간을 더 늘렸어요. 이때는 저희 시어머니 찬스를 썼습니다. 그래서 3시 30분에 하원 시간이었는데 이제 6시 제가 집에 도착하면 6시 반이에요. 그러면은 6시 반, 7시까지는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에 끝나고 할머니와 같이 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독서실에 있는 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이 2시간 차이가 엄청 큰 차이예요. 왜냐하면 6시간이면 12시만 돼도 이제 뭔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고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있게 된다면 내가 8시간이나 있다. 또는 12시가 되어도 아직도 2시, 3시, 4시 많이 남았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있는 동안에 더 즐겁고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 아이 조금 더 양육을 도와주실 분이 있다면 독서실에 있는 시간을 늘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선생님들 대부분 이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6시간 그리고 밤에 자는 시간까지 합쳐서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시간이라고 나오지만 시간의 질은 이 후반부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험이 임박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제가 1차를 준비했던 과정입니다. 정말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하고요. 융통성과 적용력을 높이는 데 최우선으로 중점을 두었어요. 어떠한 거든 공부를 할 때 이론이 하나가 있지만 이 한 가지로만 정확하게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예시들을 어떻게든 만들어내겠죠? 그런 예시를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예시 상황을 만들어 보는 것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책을 바탕으로 어떻게 문제를 조금 더 적용해 볼 수 있는지 이와 비슷한 예시가 아닌 다른 건 또 어떻게도 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개론, 강론, 논술, 해설서, 실행, 자료, 이해 자료, 그리고 법, 기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개강론에서 저는 구술 스터디를 효과를 많이 봤었어요. 재수하면서 재작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매일 기본서를 한 권씩 구술 스터디로 보게 되었습니다. 뒷부분에 제가 어떻게 문제를 내가면서 구술을 했는지 또 방법이 있으니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매일 기본서를 한 권씩이고 2명이라고 하면 개론, 강론 1, 강론 2를 하루에 2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권 중에서 일부분을 빠르게 문제를 상대방 선생님한테 내고 맞추면서 이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리고 암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간이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기를 키우면서 맡겨놓고 공부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많이 외워야 돼요. 정말 신기한 게 책을 계속 반복해서 넘기다 보면 그 책이 외워지더라고요. 손을 쓰지 않아도. 여기에 있는 백지 쓰기는 정말 일부분이고 회독하면서 눈으로 읽으면서 많이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지 쓰기는 내가 전체 이론 중에서 정말 처음 보네? 아니면 모르네? 또는 헷갈린다. 이 외에도 정확하게 정의를 기본서와 똑같이 외우고 싶다. 이럴 때 많이 백지 쓰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백지 쓰기에 대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요것도 약간 여유가 있고 마음이 조금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하지만 저는 일단은 계속 눈으로 회독하면서 기본소를 그대로 문장을 그리고 기본소의 그 형태를 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정말 많이 풀었어요. 저는 제 공부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문제를 풀면서 여러 가지 예시와 문제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걸 적어내려고 하는 게 정말 재미있었고 문제 푸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틀린 게 나와요. 신기한 게 작년에 풀었는데도 또 틀려요. 그러면 이거 내가 왜 틀렸지? 그때는 아예 몰라서 틀렸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다른 이야기가 있었네? 하면서 왜 틀렸는지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적용력을 많이 높였어요. 논술은 기출을 통해서 우리 이동건 교수님께서 채점 기준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다음 주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연습 문제고 있으니 연습 문제로 찾아 쓰는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논술은 저는 계속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20점을 받았고요. 비결은 정말 열심히 잘 찾아서 썼어요. 물어보는 대로 잘 찾아서 쓰고 이제 뭐 서론, 본론, 결론, 문장의 주술, 호응 맞추고 문장 틀 맞춰가면서 잘 쓰면 좋은 점수 나오니까 크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설서, 개정누리 과정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 저는 처음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개정되면서 재작년에 정말 많이 외웠어요. 나올 줄 알고. 근데 안 나왔었지만 그때 외웠던 방법이 이거예요. 개정누리 과정을 해설서, 이해 실행 자료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아예 문장으로 그냥 외웠었어요. 그 재작년에 개정이 되고 어떻게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주신 해실이 자료가 있어요. 표로 정말 보기 간략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열심히 계속 보고 또 이제 해실을 강의해 주시면서 제가 또 받아서 밑줄 긋고 있던 부분,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요거는 뭔가 중요할 것 같은 그냥 저의 직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읽고 문장으로 많이 암기하려고 했었어요. 시간을 보통 30분은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10시간 기준에서 30분을 해실에 투자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하지만 1시간, 2시간을 붙잡고 있기엔 그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30분씩이라도 정말 빠르게 계속 넘겨서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문장과 그 전체적인 흐름, 내용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재작년에는 하나도 안 나와서 2차 때 열심히 썼어요. 그때도 2차를 보러 갔기 때문에 2차 때 열심히 썼고 올해는 해실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2차에 정말 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면접, 문제 또는 뭐 수업 나눔, 기타 등등이 나왔을 때 해실이에서 있었던 문장을 인용하고 활용하고 단어를 적용한다면 고급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해실이도 조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은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험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걱정하실 텐데요. 여름에 받는 법 자료가 있어요. 문제풀이 반의 진모에 들어가면 그때 그 자료를 저는 100몇 페이지가 되는 그 자료에서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 또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부분, 관심 있는 부분을 크게 표시를 했어요. 계속 빠르게 봅니다. 저는 열심히 빠르게 봤어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빠르고 많은 양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을 봐요. 오늘은 유아교육법 봐야지, 내일 모레는 아동복지법 봐야지. 이런 식으로 유아교육법을 30분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보고 이틀 후에는 아동복지법을 또 30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싹 봐요. 그리고 그 외의 법들은 뭉쳐서 크게 보게 되면서 계속 반복을 했어요. 용어에 형광펜을 표시하고 반복해서 눈에 익혔고요. 이것을 뭐 빈칸을 뚫어서 풀어볼 수도 있었으나 일단 눈에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기출은 제가 초수 때, 재수 때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가 외워져 있어요. 모든 선생이, 임용고시를 보는 선생님이 기출을 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건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번, 4번 이 반복. 단순하게 3번, 4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을 전체적으로 뜯어보고 어떻게 또 나올 수 있는지, 그런데 지금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지문에서 어떤 부분이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기출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이건 중요할 것 같은데 안 나왔네? 뭐가 날 수 있을지. 계속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3, 4번, 첫 회, 2회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점 외워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문제와 지문을 자동으로 암기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출을
따로 시간을 두진 않았어요. 이건 제가 3번 시험을 봤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지금 처음에 선생님께서 보신다면 분석하면서 한 줄 한 줄 또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투자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본서에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본서 공부하면서 기출문제에 있는 지문도 적절히 보고 표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1차 준비 과정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출제 예상 부분을 제가 제 스타일대로 정리를 했었어요.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올해 강의를 들어서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특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이번에 나올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은 정말 하나도 안 놓치려고 엄청 열심히 했어요. 물론 저는 스타일이 전체를 다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기본서를 전체를 다 봤지만 그 중에서도 아까 있었던 이 부분은 정말 그냥 모든 문장을 기본서랑 똑같이 정의를 말을 할 수 있고 쓸 수 있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짱짱맨이라고 앞에 표시에도 저를 소개했었어요. 저는 반복하지만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를 정말 많이 노력하고 스스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논술 스터디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첨삭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다른 선생님들께 첨삭했던 내용이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문장의 주술 호응이 맞는지, 문장 틀이 맞는지, 그리고 중복된 어휘를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가장 중요한 문제에 적합한 답을 잘 찾아서 선생님의 그 글에 잘 옮겨 적었는지를 저는 항상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논술을 누군가와 같이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초수 때는 선생님들 한 4분과 같이 함께 하면서 다른 사람의 글을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논술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찾아 옮겨 쓰면 된다는 걸 어디서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기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같은 문제를 가지고 쓴 다양한 서론과 다양한 결론, 그리고 문장을 어떻게 연결했는지 등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문제풀이를 정말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감사하게 최종 합격을 했지만 작년에는 제가 경기에서 최불합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작년 기준으로 2월 2일에 최불합하고 바로 다음날 3일날 우리 교수님 연팩을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연팩을 끊었지만 그 하루 만에 집중을 다시 하기란 저에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면서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걸 잊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만약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두렵다면 문제를 풀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놓치지 않고 천천히 되새기고 유지하면서 다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 쭉 5월 달. 지금 우리 교수님의 책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제 다른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했어요. 올해에도 아마 다른 학원에서 오신 선생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예 버리기보다 그것도 가지고 가고 우리 이동건 교수님 책도 가지고 가고 많이 가져가면 다다익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요. 제가 문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문제를 풀다 보면 실력이 자연스럽게 늘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거겠죠? 문제를 단순하게 풀고 채점하고 틀렸네 맞았네가 끝이 아니었어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를 찾아보고 왜 틀렸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왜 틀렸는지의 생각을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생뚱맞게 내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모르는 것도 있고, 또는 내가 이거를 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등 틀렸다는 것에 대한 이유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한쪽에 내가 틀린 이유를 썼습니다. 아예 몰라서 틀린 것 몇 문제, 또는 암기를 덜 해서 틀린 거. 이거는 아는 건데 정확하게 쓰지 못했다. 그리고 이건 내가 더 많이 공부를 해야겠다. 또는 실수다. 정말 단순 실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단순하게 실수는 또 무엇이 있는지 해서 왜 틀렸는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이제 옆에다가 한쪽에 써놓기도 했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틀렸으면 다음에 맞아야겠죠. 다음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보완을 해야 합니다. 내가 실수로 틀린 게 5문제였다면 와, 내가 이거를 왜 이 글자를 문제에서 못 읽었지?
찾았으라고 안 했는데 나는 왜 찾았었을까? 라고 되돌아보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를 읽을 때는 문제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마침표까지 끝까지 읽어야 되는구나. 또는 대문항에 있는 문제도 읽어야 하는구나. 지문이 길지만 빠르게 지문 전체를 읽어야 하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론이 나오고 어떻게 새로운 예시가 나와도 어떤 유형이 나와도 우리는 맞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렇고 그냥 어떻게 나와도 내가 맞을 수 있다고 내가 합격할 수 있다. 1차를 합격할 수 있다. 문제를 다 맞을 수 있다. 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니까 당황을 하기보다는 문제를 보면서 반갑고 기쁘고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힘들긴 했어요. 문제 풀면서 시간에 촉박했기 때문에 그건 힘들었고, 문제가 시간이 있었다면 오,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이거 우리 나온다고 했던 건데? 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특히 논술에서는 그렇게 촉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서 이미 우리 선생님들이 모두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모두 다 논술을 잘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대비해야 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임용이라는 커다란 전쟁터에 나갈 총알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간다면 선생님들께서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스터디를 또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시간을 짧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론, 강론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2가지씩 이론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연습장에다 백지 쓰기 또는 이론을 보고 쓰면서 인증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있던 건데요. 제가 올린 거. 이런 식으로 이 정도를 만약에 쓰게 되면 절대 독서실에서 쓰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스터디를 2가지, 개론 2개, 강론 2개를 썼던 거는 짜투리 시간을 위해 만들어 놓은 스터디입니다. 이런 제 기준으로는 조금 간략한 짧은 것들은 아이를 양육하면서 또는 그 외에 집안에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짧게 낼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짧게 빠르게 쓸 수 있는 스터디였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비슷해요. 뭐 안전, 장학, 해설서, 놀이, 이해, 실행 많은 부분을 가지고는 가야 돼요. 놓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가지고 와요. 월화수목금토일 7명이 정해서 하루하루 매일 다른 선생님이 문제를 냅니다. 밴드에 문제를 올리면 댓글로 이렇게 인증을 하겠죠? 매일매일 짧은 시간 동안 이 정도는 이동하는 시간에도 핸드폰으로 보면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면서 짧지만 매일매일 짧은 시간 할 수 있는 부분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줬던 암기법이에요. 암기법을 저는 처음 공부하고 두문자를 스스로 따면서 좋은데? 그때는 우리 교수님 만나기 전이라 방황을 하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림으로 누군가가 암기를 했더니 정말 생각이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카페에 올렸어요. 선생님들 우리 같이 암기하는 걸 모아서 해볼까요? 그때 제 기준이 5개를 일회성이니까 5개만 올리면 돼요. 20명이면 100개, 40명 200개, 100명 500개. 그런데 200명이 넘었어요. 웬걸? 1000개가 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각각 영역별로, 개론, 강론 다 각각 영역별로 이제 몇십 개의 암기법이 영상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주반 선생님 또는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암기법을 좀 그림과 함께 간단하게 활용을 하고, 저는 자기 전에 방금 그 동영상을 많이 또 봤었어요. 네. 이게 개인 그 선생님들의 각각의 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다 보지는 못하지만 저는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고 선생님들께서도 주변 지인 또는 친구들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터디를 많이 했던 이유는 제가 많이 했던 이유는 시간이 없었지만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였고요.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정서적인 지지예요. 제가 합격 수기를 보는 방법 이후에 말씀드린 것도 멘탈 관리하는 부분이었잖아요. 정말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매일 주 7일 사진 대화를 주고받아요. 공부 시작할 때 사진, 마무리할 때 사진, 그 외에도 공부 관련된 질문도 당연히 했었고, 서로가 힘이 되는 말, 또는 저는
같이 소통하고 싶어서 애기 엄마 또는 비슷한 나이의 선생님들과 함께 했었는데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자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신랑보다 더 친해지고 매일매일 쉬지 않고 연락하는 사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과 2년, 3년 같이 1년 이렇게 하면서 저는 임용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나랑 함께 길을 걷는 동반자가 없으면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외롭고 힘들고 나를 위한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이때 마음을 의지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소중했고 이 선생님들이 없었다면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실제로 얼굴을 본 적은 없겠죠. 왜냐하면 저는 타 지역에 있는 뭐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얼굴을 보진 않았지만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외의 일상 또는 힘든 점, 어려운 점을 공유하면서 이제 기쁨과 재미를 더하고 편안함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도 시작을 하게 된다면 외로움, 힘든 일이 정말 많을 거예요. 이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남자친구 또는 신랑에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와 같은 공감대랑 나와 같은 입장에서 나와 동등한 입장에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지지를 할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하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롭지 않는 시험이 되겠죠? 네. 개론과 강론을 빠르게 회독하는 것을 제가 많이 좋아했어요. 문제 푸는 것은 재수 때 제일 즐거웠던 방법이고 제가 작년에 삼수 때 했던 방법은 문제를 이미 너무 많이 풀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본서를 돌아갔어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그 요약집이라는 걸로도 1차 점수가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세 번째 시험을 보면서 삼수 때 돌아온 게 이 기본서, 돌아왔다기보다는 이때 기본서를 처음 본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기본서를 보는 걸 몰랐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만나고 제가 이렇게 기본서를 봤는데요. 이제 나온다고 했던 부분에 이렇게 스티커도 있고 이제 중요한 부분의 단계와 뭐 문장으로도 저는 형광펜을 많이 칠했어요. 형광펜이 다 노란색이에요. 다 노란색이고 형광펜만 봐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게 책을 정리를 했습니다. 뭐 선생님들마다 다르겠죠. 여러 가지 색을 섞는 분도 있고. 하지만 저는 노란색을 제 기준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기본 글자 이렇게 4가지 기준을 두고 보았었어요. 그래서 기본서를 정말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한 권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 페이지까지 넘기는데 만약에 내가 3시간 정도 보면은 뭐 꼼꼼하게 보는 거겠죠? 뭐 1시간이면 빠르게도 볼 수 있고 일부 영역이 어느 순간에는 전체를 계속 보면 되게 짧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10번, 20번, 50번, 100번 이렇게 보다 보면 뭐야 이 두꺼운 거 금방 보네? 그리고 봤던 글, 봤던 예시, 봤던 지문 또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어느 순간 이 자체로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회독하는 걸 중요하기 때문에 1시간에 전범위를 보는 목표로 했었어요. 재작년에 저는 우리 교수님 처음 만나고 유레카를 외쳤던 부분이에요. 1차 시험 걸어가기 전날에 전범위를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어떻게 그걸 다 보지? 엄청 많은데? 그냥 개강론만 보는 게 아니냐.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신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이사이에 계속 빠르게 회독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에 전범위라고 하는 것은 기본서인 개론, 강론 1, 강론 2, 3권이에요. 이 3권을 1시간 동안에 빠르게 넘겨봅니다. 이거를 일주일 하면 7번 전범위를 보는 거겠죠? 그러면 그때는 그냥 책만 넘기는 날도 있어요. 솔직히 집중을 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하다 보면 습관이 들고 봤던 거 또 보고 또 보면 당연히 눈에 익히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1시간 동안 전범위를 보는 것도 좋지만 이게 어려우면 제일 많이 한 건 강론이나 개론 한 권씩 기본서 한 권을 타이머를 정해놓고 빠르게 보고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있던 수다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전년도에 제가 이걸 교수님께 듣고, 정말 그런 방법도 있구나 하면서 감명받았기 때문에 자주 올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께서 개인톡으로 문의를 하세요. 선생님, 이걸 봤는데 머리 하나도 안 들어와요.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또는 이게 정말 돼요?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하는데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게 이 1시간을 빠르게 넘기는 게 과연 공부인가? 결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1시간이지만 전체적인 우리가 숲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1시간 동안 빠르게 넘겨도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이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살짝 더 볼 수도 있고 1시간 이후에 다시 보면 돼요. 저는 공부 시간이 일평균 10시간이었어요. 이 10시간에서 10%는 이렇게 회독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공부 시간이 3시간밖에 없어요, 하루에. 그럼 이거 하면 안 되죠. 3시간인데 어떻게 1시간을 이걸 빠르게 넘겨요? 3시간을 다 초집중해서 한 문장 한 문장 다 외워야지. 하지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공부 시간인 평균 10시간이에요. 10시간 넘는 날도 많았습니다. 10시간 중에서 1시간은 빠르게 볼 수가 있었어요. 갑자기 화면이 들어가서 아쉽지만 더 빠르게 넘겼어요. 정말 빠르게 넘기고 요거는 한 권을 이 정도 속도로 넘겼습니다. 하루에 한 권, 1시간 볼 때요. 3권을 다 2000페이지를 넘게 보려면 정말 빠르게 넘겨야 돼요. 3권 여기다 다 쌓아놓고. 그런데 돼요. 이제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천천히 선생님께서 한 권씩 한 권씩 눈 익힘 하시고 더 흐름이 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내가 한 10시간 또는 8, 9시간 정도의 공부 시간이 된다면 1시간씩 기본서 한 권을 보는 걸 일주일만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추천을 드려요. 지금 이렇게 시간이 3월이면 200일 이상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때 일주일 그리고 1시간씩 7시간을 한번 연습을 해보면 이렇게도 빠르고 많이 내가 뭔가를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1시간 동안 이렇게 기본서 한 권 다 보잖아요. 그럼 뭔가 되게 뿌듯해요. 뭔가 잘 집중해서 당연히 집중해서 봤겠지만 모든 내용을 다 보지 않았음에도 다 본 것 같은 그런 뿌듯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1시간 이후에 내가 아까 더 보고 싶었던 내용 또는 1시간이 타이머가 울렸는데 일부 못 봤던 부분 이런 부분을 또 찾아서 볼 수 있겠죠? 저는 개론 강론을 빠른 인출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구술입니다. 제가 표현하는 인출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걸 말로 뱉어내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것도 많이 좋아했어요. 하지만 문제를 풀려면 지문을 읽어야 되고 생각을 하고 손을 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반면에 구술을 하게 되면 5초, 10초면 문제를 들어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2, 3초 돌리고 말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술을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짝꿍 선생님과 하루에 1시간을 구술을 하게 됩니다. 15분 질문하고 15분 답변하고 15분 질문하고 15분 답변하고 이때 기본서 한 권을 매일 가지고 해요. 선생님 오늘 개론이에요? 강론 1이에요? 강론 2예요? 그러면 기본서를 쫙 펼쳐요. 뭐가 나오겠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슉 넘겼는데 뭐가 나와요. 그럼 또 물어봐요. 순서대로 가게 되면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체를 계속 빠르게 보기 때문에 일부분, 오늘은 사상, 발달, 순서대로 코, 루페 쭉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를 머릿속에 계속 집어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쌓기 단계 중에서 구성물이 사회공놀이를 위한 배경이 되면 어떤 단계인가요? 하나, 둘, 셋, 딱 3초 기다렸어요. 그리고 말을 못하면 그 선생님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알면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조물을 표상할 수 있는 단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5초 안에 답변하는 게 어려웠어요. 제가 구술 같이 한 선생님이 10분 이상, 아무튼 많이 있어요. 번개로도 구술을 많이 했었고요. 일회성으로. 정말 많은데 이렇게 물어보면 비구조적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 책 보세요. 책 그렇게 안 써있잖아요. 이렇게 표 보면은 이제 개방적으로도 돼 있고 이 외에도 선생님한테 이렇게 서술형으로도 물어봅니다. 안가품 하기할 때 지도 방안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술로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고 답변할 때까지는 시간이 1분도 안 걸려요. 30초?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평정척도법 작성 지침 5가지 이상 말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말 못하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알았다면 바로바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구술해서 말을 하기까지 연습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내가 오늘 답변을 못했으면 다시 외우고 다시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이것도 있지만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면 예시를 비슷하게 만듭니다. 예시를 만들고, 또는 내가 다른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볼 수 있는 예시도 물어보고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생각한 것을 이제 구술로 테스트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했었어요. 2차는 막연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차는 우리가 10달 동안 준비를 하고, 또는 임용이라는 공부를 하면서 1차에 대한 정보를 초반에 많이 얻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 2차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도 않고,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뭔가 복기가 좀 미흡하거나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2차가 정말 막연했는데,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2차가 걱정되신다면 단언컨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도 작년에 한번 2차에 좀 슬픔이 있었지만 2차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선생님이 그냥 계속 연습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최종 불합한 선생님 계시다면 저는 그 선생님들이 절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작년에 그렇게 슬픔을 겪었지만 제가 부족한 게 2차라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냥 1차를 잘 봤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잘 보면 제일 좋아요. 1차 점수를 잘 보면 2차를 편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2차는 정말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인데 과연 객관적인가? 의문이 저는 아주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를 걱정하신다면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1차에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 2달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를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12월 달에 합격 발표가 나고 나서 제가 했던 그 계획이었어요. 저는 인천에 2차를 발표하고 1차 합격자 발표가 있고 나서 이렇게 했었어요. 면접 실현 과정안이 이렇게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3시예요. 이 시간은 제 딸이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저는 똑같이 준비를 해요. 4명이 같이 있었어요. 동시에 면접을 준비하려면 20분 동안에 문제를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나와서 20분씩, 인천은 20분이 면접이기 때문에 20분씩 순서대로 답변을 이야기하고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피드백을 주게 되겠죠. 뭐 자세적인 측면, 내용 부분, 뭐 기타 등등. 그래서 면접과 또 수업, 과정안 이 모든 거를 실전처럼 똑같이 연습을 했었어요. 수업 실현을 연습을 할 때는 우리가 15분 동안 동시에 구상을 하고 순서대로 면접처럼 한 명씩 와서 수업 실현을 하고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실전처럼이라는 것은 문제를 당일날 맞는다는 거예요. 사전에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준비한다면 저는 그게 과연 2차를 위한 준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를 보고 당황스러움, 진짜 시간도 쫓기고 또는 생각도 안 떠오르고 이런 거 다 겪다 보면 순발력도 좀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과 수업 실현을 9시에서 3시까지 이제 같이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작년, 재작년, 그 전에도 다. 이때 효과가 가장 좋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과정안 같은 경우도 인천은 1시간 동안에 작성을 해야 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집에서 당일날 문제를 받고 작성 후에 밴드에 올리는 식으로 해서 시간을 맞출 수가 있었어요. 면접과 수업 실현을 하다가 4명이었던 스터디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2명으로 줄게 되었어요. 그 재작년에 경기도 짝스터디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면접 2세트, 수업 실현 2세트를 하루 종일 할 수가 있었어요. 낮에 어린이집을 보내고 난 시간에는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말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2차는 말을 잘해야 한다기보다는 잘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말을 하는 연습 자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말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게 되는 이제 아이가 자는 저녁 시간에는 배경 지식을 채워야 해요. 당연하겠죠.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가 따로 정리해서 모은 거예요. 면접에 대한 배경 지식은 각 교육청 블로그를 통해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교육청 블로그에 있는 글을 그대로 복사한 것도 있고, 이 외에 교육청 유튜브에 올라간 내용을 전사했어요. 그래서 일부 유튜브의 내용을 전사한 거, 교육청 블로그에 있는 거, 또는 실제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 중 유아 관련 또는 교육계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다 정리해서 열심히 외웠어요. 그래야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배경 지식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면접 및 수업도 열심히 전사했어요. 그 밤 시간에. 클로버노트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2차를 준비하시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모두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전사를 해주는 어플인데요. 거기에 내가 오늘 수업 실험 또는 면접을 했던 부분을 파일을 올리면 이제 한글로 뜨게 돼요. 그거를 다 정리했어요. 몇 월 며칠 얼마. 내가 인천에 20분의 시간 동안 면접이 4문항이다. 그런데 한 문항을 5분 정도를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5분을 말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답변의 양이 있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저는 제가 주어진 시간, 20분의 시간을 모두 다 답변을 하는데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면접도 어느 정도 내가 말을 했을 때 20분이 되는지, 그리고 이 시간을 채우다 보면은 중의적인 표현 또는 앞에서 했던 말과 뒤에서 했던 말이 흐름이 매끄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알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밤에 눈으로 보면 이제 또 현타 맞는 거죠. 내가 정말 이렇게 했었네? 선생님들께서 많이 또 반복하는 부분이 계속 끝에 어미가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이렇게 수업이나 면접을 전사했을 때 내 잘못된 습관 또는 내가 더 나를 위해서 바꾸면 좋을 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되돌아보는 것보다는 더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요. 스터디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어요. 1인당 5문제를 만들어주세요 하고 10명이 모이면 50문제예요. 하지만 수십 명이 모이면 문제가 많겠죠. 이 문제들이 많으면 이 중에서 모두 다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선생님들께 즉답형으로 물어보기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즉답형 문제를 모은 거예요. 이 외에도 과정안을 우리가 쓰기에는 기출도 있지만 새로운 각도로 어떻게 올해 개정놀이 과정에 근거해서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과정안에 대한 문제도 모아보고 그 자유놀이가 나올 것 같다. 개정놀이 과정에. 그럼 자유놀이를 놀이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또 낼 수 있을까라고 여러 선생님들과의 도움을 받았겠죠. 그래서 스터디를 통해서 이렇게 연습 문제를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면접, 수업, 과정안 다 문제를 모아서 스터디 시간 혹은 개인 시간에 많이 다양한 각도로 해보았습니다. 제가 문제를 많이 풀어본 거는 사실이에요. 많이 접해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의 수업 실현 문제 또는 하나의 면접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확하다는 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장 최선의 답안은 있을 거예요. 수업 실현회 같은 경우는 한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수업을 하게 된다면 선생님께서 전에와 다르게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바꾸면 더 좋을지 하나의 상황에서 정말 유아가 눈앞에 보이고 그려지듯이 수업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고 있습니다. 면접도 선생님들께서 처음에는 답변을 잘 못했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봤을 때는 어떻게 또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정리도 하고 이제 배경 지식도 살펴보면서 무조건 많은 것보다는 이제 그 중에서 일부 내가 스타일에 맞게 추려서 적절히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시험장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가는 걸 좋아해서 아주 다 비었을 때 싹 다 돌아보고 찍었어요. 선생님들한테 그 전에 경기도 이렇게 찍었었는데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찍 가세요. 7시 반에 문이 열리면 7시 20분 정도까지는 도착을 하셔서 일찍 들어가면 이렇게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들 봐요, 많이.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시험장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인천은 면접관이 5분이 앉아 계셨어요. 수업, 면접 모두 다 정면 응시였습니다. 경기는 수업을 측면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덜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인천은 정면을 보고 5분의 이제 면접관님께서 계셔서 경기보다는 좀 부담이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도 길었고요.
그리고 구상실은 정말 이렇게 1대1로 바로 앞에서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도 부담도 있지만 미리 알고 간다면 내 앞에 누군가가 나를 보고 계시겠구나 하는 마음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의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만 2차는 1차가 다 마무리된 후에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부터 배경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때 시기가 또 있고 지금은 1차를 위한 시기이기 때문에 매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합격수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동건 교수님 감사합니다. 임용고시라는 곳에 발을 들였을 때 처음에 정말 너무 막막하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망망대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첫 해를 보냈습니다. 망망대해 속에서도 되긴 되더라고요. 그때도 정말 잘 했어요. 그렇지만 이동건 교수님을 만난 후로는 망망대해 한 줄기 등대에 불빛이 비춰졌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더 빠르고 가깝게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이고 능률 높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연팩 들으시겠지만 듣는 동안에 우리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이 외에도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법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잘 마음속에 새기시고 1년을 따라가다 보면 선생님만의 방법과 스타일대로 합격을 하실 거예요. 지금 합격 수기를 보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의 모두 최종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